구면조화함수 (Spherical Harmonics)에 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스핀 2분의 1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1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히 요약하고 시작할까요? 양자역학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 구면조화함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조금 다른 관점을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크게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어요. 첫째 키워드는 직교좌표. 구면조화함수는 구면 위에 정의된 함수이지만 3차원 공간에 정의된 다항함수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둘째 키워드는 라플라스 방정식. 구면조화함수가 가군동량 L제곱 연산자의 고유값을 갖는다는 사실과 3차원 다항함수가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사실을 연결했죠. 셋째 키워드는 생성함수. 같은 L값을 갖는 총 2L 플러스 1가지의 구면조화함수를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주 쓸모있는 도구로 상수 벡터 C를 도입했고요. 이 벡터는 제곱해서 0이 되는 복소수 값을 갖는 조금 특이한 벡터죠. 넷째 키워드는 스핀 2분의 1. 지난번에 소개만 하고 넘어갔죠.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될 거예요. 스핀 2분의 1 개념과 구면조화함수를 연결하는 오늘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짚어볼게요. 3차원 벡터를 스피너의 제곱으로 표현하기, 생성함수에 스핀을 포함하기, 구면 위에 스피너 올려놓기, 3차원 디락 방정식 발견하기. 이 정도면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가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길을 잃고 헤매지 마시라고 미리 최종 목적지도 밝혀두겠습니다. 바로 스피너 파동함수를 위한 구면조화함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학부 양자역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군동량 및 스핀 개념은 이미 다 배웠다고 가정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내용은 대략 대학원 양자역학 수준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막상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다룬 교과서를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학부 양자역학 교과서 후반부에 가군동량 덧셈이라는 주제가 빠짐없이 나오죠. 그냥 덧셈은 아니고 조금 복잡한 합성 방법인데요. 서로 독립인 두 종류의 가군동량 연산자가 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상태 벡터들을 곱하고 선형결합을 취해서 총 가군동량 연산자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찾는 거예요. 입자가 하나 있을 때 궤도 가군동량과 스핀을 합성할 수도 있고요. 두 개의 입자가 있을 때 궤도 가군동량은 잠시 접어두고 스핀 두 종류만 합성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문자 벡터 J1, J2 두 개의 가군동량 연산자를 가져와서 합성을 할 때 가군동량의 총량에 대응되는 소문자 J 고유값은 J1, J2의 합과 차 범위에서 1 간격으로 모든 값을 한 번씩 가질 수 있고요. 상태 벡터들이 이루는 힐베르트 공간의 차원은 합성 전에나 후에나 변함이 없어요. 간단한 예시로 스핀 2분의 1인 두 입자의 스핀을 합성해 볼 수 있죠. 총 4개의 상태 벡터의 선형 결합을 취하는데요. 두 입자를 맞교환할 때 정확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대칭 조합을 취하면 스핀 1에 해당하는 3개의 벡터가 나오고요. 두 입자를 맞교환할 때 -1 곱하기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반대칭 조합을 취하면 스핀 0에 해당하는 하나의 벡터가 나와요. 방금 복습한 스핀 2분의 1 한 쌍으로부터 스핀 1 만들어내기가 이미 3차원 회전 변원에서 벡터와 스피너 사이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이 합성 관계를 구면조화함수라는 주제와 접목시켜 보려고 해요. 특히 지난번에 자세히 배운 생성함수 개념에 스피너를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주목해 보자고요. 지난번에 배운 생성함수식을 3초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뭔가 보이나요? L값이 1이면 그냥 벡터죠. X도 벡터, C도 벡터. C 내적 X를 L번 거듭 제곱을 하니까 가군동량 L에 해당하는 구면조화함수가 나온 거예요. 제가 생성함수 설명할 때 가군동량 합성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생성함수가 자동적으로 가군동량 합성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가군동량 1의 복사본을 L개 가져와서 합성을 하면 결과물에 가군동량 L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작은 값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하지만 다항식의 거듭 제곱은 곱셈의 교환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웃한 인자의 맞교환에 대해 대칭인 조합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버리게 되어 있어요. L개 복사본의 순서 바꾸기에 대해 완전히 대칭인 조합을 영어 약자 TS로 표기하기로 해요. 간단한 예시로 L 값이 3인 경우를 여기 적어 놓았어요. 총 7개의 벡터를 나열해야 하는데 제가 2개만 미리 적어 놓았죠. 나머지 5개는 여러분들이 채워보세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스핀 1을 기본 단위로 해서 스핀 L을 만드는 게 생성함수라고 했는데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스핀 1도 결국 스핀 2분의 1 두 짝을 합성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생성함수의 기본 단위를 스핀 2분의 1로 잡고 2L 승을 하면 더 근본에 충실한 생성함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누군지 몰라도 정말 좋은 질문을 했네요. 좋은 질문이지만 답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생성함수의 구성 요소는 3차원 공간의 변수 벡터 x 그리고 편의상 도입한 상수 벡터 c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스핀 1 대신에 스핀 2분의 1을 구성 요소로 삼으려면 적어도 상수 스피너 하나, 변수 스피너 하나가 있어야 하고요. 둘 사이에 적당한 내적을 취해 주어야 해요. 여러분들 양자역학 교과서에서 이런 상수 스피너, 변수 스피너 본 적 있나요? 또 하나 헷갈리는 점이 있는데요. 3차원 벡터 2개 사이의 내적은 딱 한 가지만 주어지는 반면에 스피너 2개 사이의 내적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곧 이어질 오늘 강의의 후반부에서 방금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아갈 건데요. 아주 어렵고 추상적인 고급 수학은 끌어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교과서에서 해본 계산을 살짝 응용하는 수준으로 끌고 가볼게요. 구면조화함수와 스피너를 동시에 머릿속에 떠올려 봐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럼 힌트를 하나 드리죠. 구면 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요. 점 하나에 스피너 하나를 연결해주는 규칙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직교좌표와 구면좌표 사이의 변환을 잘 활용하고 있고 반지름 좌표 R은 필요에 따라 포함했다가 생략했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구면 위의 점은 3차원 공간에서 길이가 1인 단위 벡터의 대응이 되죠. 이 단위 벡터를 보통 n-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그냥 n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이제부터 할 일은 단위 벡터 n을 뭔가 스피너 제곱 비슷한 것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벡터와 스피너를 연결하는 기본적인 도구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파울리 행렬이에요. 파울리 행렬 3개 중에 3번은 대각 행렬이고요. 이 행렬의 고유 벡터들이 스핀 2분의 1 공간에서 가장 간단한 기저를 이루죠. 단위 벡터 n과 파울리 행렬을 3차원 내적취하듯이 곱하면 적당히 복잡한 2 곱하기 2 행렬이 나와요. 이 행렬의 자취, 트레이스가 0이고 행렬식,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사실을 활용하면 고유값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각각의 고유값에 해당하는 스피너도 찾을 수 있어요. 진짜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양자역학 교과서에 나오는 브라켓 표기법을 활용하면 n 내적 시그마 행렬을 고유 스피너들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여기 가운데 적은 것처럼 되고요. 모든 성분을 다 계산하면 여기 아래 적은 것처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행렬을 스피너로 분해한 식을 오늘 강의 내내 열심히 활용할 거예요.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요즘 양자 컴퓨팅 교과서에 나오는 큐빗 개념에 따라 나오는 소위 블록 스피어라는 것과 표기법만 조금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거예요. 방금 도입한 구면 위의 스피너 개념을 잘 활용하면 오늘 전반부에 던진 질문, 즉 생성함수를 스피너로 다시 쓰는 법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생성함수의 구성 요소 중에 상수 벡터 c가 있잖아요. 이 벡터 역시
파울리 행렬과 내적해서 2 곱하기 2 행렬로 다시 쓸 수 있어요. 이 행렬을 다시 스피너로 분해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봤던 n 내적 시그마와 달리 행렬식이 0이기 때문에, 즉 행렬의 랭크가 1이기 때문에 스피너 곱 2개의 선형 결합 말고 스피너 곱 하나로 쓸 수 있어요. 반지름 좌표 r을 생략하면 생성함수는 c 내적 n의 거듭 제곱인데요. n 내적 시그마와 c 내적 시그마의 스피너 분해식을 가져오고 c 내적 n을 행렬을 거쳐서 스피너로 다시 적으면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c 내적 n이라는 이미 간단해 보였던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스피너 연산을 통해 알아냈어요. 추상적인 식보다 구체적인 식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인수분해 과정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적어봤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 알고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누가 알려주기 전에 미리 짐작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수분해에 참여하는 각 항의 물리적, 수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단지 계산만 해서는 알 수 없겠죠. 이제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스피너 파동 함수를 위한 구면 조화 함수. 스핀 2분의 1인 입자는 궤도 가운동량과 스핀 가운동량을 함께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 맞게 공간 좌표에 대한 함수 2개를 하나로 묶어서 파동 함수를 구성하죠. 이 파동 함수가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이 구면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봐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수소 원자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파동 방정식 조금 풀어본 사람이라면 반지름 방향과 구면 방향으로 변수 분리를 해서 풀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스핀 2분의 1에 어울리는 구면 조화 함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구면 조화 함수는 궤도 가군동량만 해결해줘요. 여기에 스핀을 추가하고 싶으면 역시 가군동량 덧셈을 거치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는 궤도 가군동량 L 값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스핀을 포함한 총 가군동량 J 값이 2가지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입장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특정한 J 값을 얻고 싶을 때 그보다 큰 L 값에서 2분의 1을 빼서 만들 수도 있고 작은 L 값에 2분의 1을 더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스핀 2분의 1 구면 조화 함수가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인데요. 2분의 1이 더해지는 쪽을 A 유형, 2분의 1이 빼지는 쪽을 B 유형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두 종류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식이 하나 있어요. J제곱 연산자의 고유값을 계산할 때 L제곱 연산자와 S제곱 연산자 고유값을 미리 계산해 두고 L 내적 S 고유값을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J제곱 연산자의 고유값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답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A 유형과 B 유형 각각에 대해서 L 내적 시그마 연산자의 고유값도 미리 예상해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생성함수와 오늘 배운 스피너 다루는 법을 적당히 조합해서 A 유형, B 유형 각각의 답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백지 상태에서부터 유도하지는 않기로 하고요. 답을 먼저 적고 답을 검증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먼저 A 유형입니다. 역시 생성함수 방식으로 적을 건데요. 그냥 궤도 가군동량 쪽 생성함수를 가져다 놓고 상수 스피너를 하나 곱해주기만 하면 끝나요. 상수 스피너 카이는 여기서 새로 도입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앞에서 본 것처럼 C 내적 시그마 행렬을 스피너로 분해할 때 나오는 그 스피너예요. 대충 말하면 스피너 카이가 벡터 C의 제곱근쯤 되는 거죠. 이렇게 적은 A 유형 스피너 구면 조화 함수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성질을 다 만족할까요? 우선 스피너 카이가 상수이기 때문에 L제곱 연산자의 고유 벡터가 되는 건 자명하고요. 제일 중요한 단계는 L 내적 시그마 연산자의 고유값을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 왼쪽에 적어둔 식들을 먼저 유도하면 남은 증명도 쉽게 끝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보조 정리 하나만 소개하면 A 유형 스피너 구면 조화 함수는
간단한 모양의 3차원 디락 방정식을 만족해요. 이제 B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A 유형과 비교해 눈에 띄는 차이는 X 내적 시그마 행렬이 상수 스피너 카이 앞에 붙는다는 사실이에요. A 유형에 비해 B 유형이 만족하는 성질을 증명하기 위한 계산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 들여서 여기 제가 모아놓은 연습 문제 3개를 다 풀어보면 좋겠어요. 두 가지 유형의 스피너 구면 조화 함수를 다 찾았으니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조금 전에 두 유형의 스피너 구면 조화 함수를 만들어낼 때는 궤도 가구 능량 L값 기준으로 정렬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총 가구 능량 J값 기준으로 짝을 맺어 둘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배운 벡터를 스피너로 분해하는 이야기와 구면 위의 스피너 개념을 모두 동원해서 스피너 구면 조화 함수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는 거예요. 일단 반지름 좌표 r을 다 빼내서 위치 벡터 x를 단위 벡터 n으로 바꿔요. B 유형 먼저 살펴보죠. n 내적 시그마 행렬은 스피너 브라켓 표현으로 다시 적고요. 이제 A 유형도 비슷하게 변형할 건데요. 여기에는 n 내적 시그마 행렬은 등장하지 않지만 항등 행렬을 기저 벡터들의 조합으로 분해하는 식을 활용해서 B 유형과 매우 비슷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선형 결합을 다시 하고 싶어지죠.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형태로 적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거쳐온 길고 험난한 과정은 잠시 잊어버리고 그냥 눈으로 감상해 봐요. 오늘의 결론, 아름답지 않나요?